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황금 연못 마스터와 함께 2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가고 있는데, 자, 2부에서는 더욱더 집중 있게 또 해외선물의 시장을 이 황금 연못 마스터의 뷰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활용 가능한데요. 먼저 앞서서 신세계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 보이시죠?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꾹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이용해서 또 질문도 해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 해주실 분이죠. 황금연못 마스터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오셨어요. 자, 환호성, 네, 함께 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정말 박수가 큽니다. 네, 아, 그럼요. 네, 2부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실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앞에서 제가 거래만큼은 나만큼 잘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는데, 이제 보통 우리 대중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죠.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부분이 조바심 때문에 실패를 하시거든요. 근데 해외 선물의 특성을 먼저 알고 접근을 해보시고 하시면 네. 오늘 제가 하는 이 1시간이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좋은 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이 중요한 시장 흐름에 또 이런 황금 시간에 함께 황금 연못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부는 저희가 미션을 먼저 공개를 하고 이 미션을 1시간 동안 또 수행을 하는데, 네, 해설위원님 보셨죠? 네. 네. 미션은 아직 듣지 못하셨지만 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금 연못 마스터와 2부 함께 할 미션 공개 지금 해주세요. 네, 뭔가요? 황금연못의 오리지널 투자 노하우 공개. 노하우 공개가 나왔어요, 마스터님. 와우. 심각해지시는데. 그렇죠. 근데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얘기하진 않아야 되고 이거는 뭐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줘야 된다. 네. 나는 다 줘서 아까워하지 말고 어차피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쓰셔야 되는데 뭐 좋습니다. 투자 노하우 공개. 네. 제가 보는 시장의 툴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하실 때 무엇을 보셔야 되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뿐이 아니라 또 저희 뭐 기존에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패밀리 뭐 회원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주의 깊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1시간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다시 보기도 볼 수 있으니까요. 신세계 다시 보기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11시 30분이면은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지금 현재 마스터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눈에 띄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진행을 해드릴 때 오일이 물론 오늘 원유 재고가 있지만 오일을 보는 것보다는 S&P 지금은 이제 본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본장이고 우리가 낮에부터 계속해서 아침 6시까지 거래하는 거를 이제 전산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S&P는 거의 이제 전산장으로 거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출발을 해서 11시 반 정도까지 보면 이게 더 많이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반등 힘이 좀 들어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어저께 하루 음봉이 나오고 오늘 두 번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빠졌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S&P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네.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10년 국채를 보시잖아요. 네. 근데 10년 국채도 오늘 하루를 본다면은 어제 밤 12시가 넘어서부터 125.29
125.29부터 상승을 해서 126.15자리까지 와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들을 이제 두 종목에다가 중점적으로 하셔서 보시면 좋고, 나는 국채보다는 좀 탄력적인 거래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골드 정도 네. 그렇게 선택을 해보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도 저는 움직임이 괜찮죠. 근데 대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실전창을 많이 공개를 해요. 근데 제가 오일이라든가 골드 거래를 공개를 하지 않고 주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거래를 하는 게 국채하고 또 이 S&P만 거래를 하는데 네. 이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어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누구든지 어떤 시세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을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10년 국채나 또 S&P를 주로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가장 투자자들이 하나의 우리 주식하면 대형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네. 이런 어떤 대형주적인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수와 그리고 금 그리고 거기에 국채까지 함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또 시세가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종목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해설위원님. 네, 옌은 최근에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옌도 뭐 아베 정부 내부적으로 일본 내부적으로 사실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아베 정부가 계속 그 아베 이코노믹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좀 그 사이클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8월 한 달은 10년 국채 골드 옌 그런 뭐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 하고더라도요. 네네. 그냥 상승 흐름이에요. 그냥 보면 상승. 예, 지금까지 네. 그냥 지금 트렌드가 이미 지금 위쪽으로 지금 뻗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옌이나 골드, 뭐 10년 국채 혹은 뭐 다른 이제 유로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보다는 이 안전자산 3인방은 하나로 엮어서 예, 동조 흐름이 좀 이어집니다. 예, 한 다음 주 정도나 8월 잭슨홀 정도까지는 달러 인덱스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조금 중요한 트리거가 생기는 이벤트 전까지는 그냥 함께 보는 게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보는데 약간 호가창을 보셔야 돼요. 아, 호가창. 예, 호가창을 보실 때 네. 골드와 N은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체결량이 한두 계약, 두세 계약씩 이렇게 돼요. 근데 10년 국채는 100개, 200개 잔량이 쌓인 것도 뭐 지금 본장 들어가면은 뭐 2,000개에서 한 1,500개에서 2,500개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있죠. 네네. 발표 나오기 한 10초 전에는 이 2,000개 가까이 있는 잔량들이, 호가 잔량들이 한 20, 30개로 훅 줄어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좀 재밌다라는 거고, 네. 뭐,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29분 30초 정도 재고 발표 전에는 호가가 비죠. 비기 네. 때문에, 네. 예.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예. 그런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예, 그 세 개를 비교할 때는 세 가지 안전자산 종목 중에서는 또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호가창을 좀 눈여겨보시라. 아, 호가창. 예. 잭슨홀 미팅이 20 후반대죠. 20일 후반대죠. 미팅이. 네네. 네. 27, 8일로. 네, 그죠. 27, 28일인데 그 전까지는 이런 흐름을 좀 동조화로 함께 끌고 가보시라라는 그런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 채팅방과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30분 되기 전에 문자 하나 확인할게요. 400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황금연모 마스터님의 매매 스타일과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방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황금연모 마스터의 이런 해외 선물 매매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 선택은 간단하다. 간단하다. 뭐 7, 8개의 해선물이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잽을 날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살짝 들어가 볼 만한 거는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 뭐 골드라든가 오일 이런 쪽들을 하는데 네. 절대 그런 종목은 아무리 이제 큰 시세가 나더라도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헤비 트레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국채 거래가 대중화가 될 만큼 알려드리는 것은 그만큼 제가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선택을
많은 이가 함께 할 수 있고 크게 다치지 않고 그리고 추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을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로 거래합니다. 두세 번. 예. 이 두세 번 정도를 거래하시면 아침에 한 우리 국내 장이 끝날 무렵 그리고 이제 밤에 조금 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을 거래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에 대해서 잘 알겠죠. 성질도 잘 알고 성향도 잘 알고 어디 가서 부딪힘이 나오겠구나 또는 그죠. 어디 가면 뭐 지지력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 좀 알 수가 있는데 해외 선물을 잘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틱 차트를 보느냐 분 차트를 보느냐 우리 앵커님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분이 더 좋아요. 분, 자, 몇 분? 10분봉으로 10분봉 갖고 승부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뭐 보는 게 1봉도 보고 뭐 너무 많이 10분봉도 보면 보고 긴 추세도 보고 짧은 추세도 이게 이제 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네네. 만약에 내가 10분봉을 보고 들어갔어. 또는 5분봉을 들어갔는데 나의 생각과 달리 물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분봉이 지지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고 스스로가 갖다 막 쓰는 거군요. 네네네.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거래를 해라고 한다면 나는 20분 선이 무너지면 무조건 매도를 할 거야. 또는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무너졌는데도 뭐가 되냐면 그 밑에 60일선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자기 위한. 체면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화면에 제공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드렸었을 때 틱 차트는 빠르게 진입을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거는 시세의 어떤 추세를 보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빨리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는데 그 틱 차트를 갖고 추세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 도구로 쓰는 건 어디까지냐? 30분까지가 매매 도구야. 30분까지가. 예. 자, 15분짜리, 그 10분짜리를 네. 보신다라고 했는데, 10분봉 3개면 35분이죠. 네. 그죠? 네. 15분 봉 2개면 30분이에요. 네. 그럼 봉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지금같이 15분 봉이 길어졌다. 매도세가 컸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네네. 15분 봉이 길어지면 또 길어지고, 그럼 30분 봉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매도세가 벌써 합쳐졌는데 이 네.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매매 도구로는 30분 차트를 보시는 게 좋고 60분 차트는 매매 도구가 아니라 추세 도구입니다. 추세. 예.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자 60분이라는 건 1시간 동안 형성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5분도 못 기다리는데 1시간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되세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해봤었을 때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시간에 지거든요. 급등락을 보이게 되면 자 예를 들어 팁입니다. 11시 반이면 미증 씨가 출발을 합니다. 자, 11시면 30분 봉 하나가 만들어져요. 11시 30분이면 30분 봉 2개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30분 봉 하나가 자, 지금까지 쭉 급락을 했어. 지금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걸 보면 되겠죠. 네. 함께 화면 볼까요? 네. 30분 봉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급락을 하고 오후에 이제 유럽장이 됐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10시 30분에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네. 30분에 올라오지만 그 다음 번 봉이 바로 붙어서 위로 뽑아줬다면 반등이 그래도 조금 세겠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봉이 밑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저가 매수자가 어떻게 돼? 이 시장이 불안하니까 익실현을 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시가부터 밑으로 밀려버리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왜 제가 추세 도구다라고 하냐면 추세 도구는 시장의 방향이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이런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 아까 일봉에서도 아직 어떤 불투명이다라고 하지만 60분 봉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60분 봉 자체가 이런 모양이고 네. 하나 정도 더 크게 보시면 이게 120분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크게 보는 버릇을 들이셔야만이 거래하시는 데에 대해서 일단은 이익을 거두는 데 힘이 실리게 되고요. 제 노하우를 이제 아시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다 풀어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봉 하나 갖고 시장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라고요. 못하죠. 그렇죠. 네. 음봉은 이제 우리 대다수는 수익이 나는 양봉에 약해. 그 돈이 사라질까봐, 도망갈까봐. 맞아요. 네, 빨리 챙기고 싶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돼요? 회피하고 싶어. 그래서 길게. 손절을 물려가지고 네. 오래 가거나 아니면 로스커스 당한다거나 하는 게 손실을, 이 돈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또 뭐냐.
이익을 너무 빨리 취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고 손실을 너무 방치한다라는 거 다들 네네. 알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봉 차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30분 봉을 보고 있는데 10시, 11시, 11분이면 거기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죠? 30분 봉은 30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아, 네네네. 30분이 만들어지면 최소한 내가 이걸 들어가도 30분이 봉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뭐 1, 2분 안에 급등을 시킨다거나 급락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지지 않는 매매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노하우가 이렇게 실려 있는 거고 또 해외 선물의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봉 하나 갖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다 뭐예요? 보조 지표를 보죠. 네. 그런데 보조 지표를 보시는 분들이 보조 지표는 무슨 마스터 하듯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토캐스틱은 어떻고, 뭐 MACD는 어떻고, 네. 다 이론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이 오실레이터의 기능이 뭐냐라는 것만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MACD를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보는데, MACD는 추세 지표입니다. 1분을 본다거나, 1분 차트를 본다거나, 5분 차트를 보는데 MACD를 펼쳐놓고 본다? 1분과 5분이 무슨 추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너무 짧아요. 예. 네네. 30분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MACD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 오실레이터가 음의 영역이냐, 양의 영역이냐. 지금 봉 하나가 음의 영역이 딱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양 영역으로 바뀌진 않아요.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게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올라왔었을 때 이거를 지금 매도를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수를 계속할 수 있는지 이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소한 매매를 할 때 있어서 MAC 정도는 놓고 봐야 된다. 근데 거기에 노하우는 MACD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인데 자. 이 MACD의 수치를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그게 매매 포인트가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흐름을 보는 말씀이죠. 거죠. 네네네. 예, 거기 MACD에 뭐 매수 화살표가 나왔다, 0을 돌파를 했다, 또는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죠. 오실레이터가 제로선을 이탈을 해서 음 영역으로 들어가면 음의 기운이 크다. 오실레이터가 제로선을 돌파해서 양으로 가면 양의 기운이 크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MACD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여자가 너무 작다. 그죠. 그래서 네. 봉 길이, 이 오실레이터의 길이가 이게 클수록 이 시장 참여자가 크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 30분 차트 이상에서는 보통 뭐, 숏 길이, 65, 또 롱은 79, 시그널 신호는 한 12 정도로 놓고 보는데 이 정도로 놓고 보시면은 큰 흐름을 잡아가시는데 예,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를 갖다 0을 돌파했다, 매수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흐름. 맞아요. 내가 지금 음의 영역에 있으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난 매도를 했으니까 바로 매수를 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면 접근하시는 접근법,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정말 단타 거래를 하시고 짧게 거래를 하시는데 자꾸 큰 것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안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스윙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보고 크게 가는 방법. 나는 쇼타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에 맞게끔만 이렇게 짧게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네.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데 보조 지표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이런 참고 자료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 세팅 그 네. 숫자도 살짝 공개를 해주셔서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차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본부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지금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 빠르게 지나가서 못 들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통해서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분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문자 다시 한번 또 확인할게요. 7442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자, 원유 재고 발표 후 대응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또 해외 선물의 신 또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원유 재고 때에 맞춰서 저희가 앞뒤 흐름도 살펴보는데 해설위원님, 일단 원유 재고에 대해서는 앞서 1부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또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왔나요? 일단 7분 후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거래를 할 때 지표를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PI 그 전일 화요일 날 이제 API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네. 늘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로 이제, 예, 역전되는 경우도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간다고 해도 지표 결과가 똑같이 재고가 감소했다 그래도 50%를 못 넘고 그냥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네. 게 이제 시장 휩소인데요. 일단은 저는
늘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이제 크루드 오일이 바로바로 거래를 하면 즉각 내 계좌에 손익이 보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네네. 확실한 그러니까, 걸 좋아하죠. 예. 네네. 시원한 걸 좋아하시니까 하시다 보니 이제 크루드 오일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재고 발표 전에는 하나 그냥 늘 그냥 교과서처럼 드리는 말씀은 내가 10계약을 거래를 하고 있으면 한두 계약으로 포지션을 줄여라. 한두 계약으로. 예. 오. 그냥 내가 진짜 사용 가능한, 가능한 범위 계약, 내에 네. 계약수의 10에서 20% 정도만 정말 확신이 들고 내가 최근에 수익이 꾸준히 좋았다라면 한번 베팅을 해보되 그때는 한 절반 정도로만 갖고 가고 늘 지표에 풀 베팅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느 정도 늘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지표 발표할 때는 네. 한 100틱에서 120틱 사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그 정도의 레인지가 항상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 후에는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단 레인지와 하단 레인지를 어느 정도 체크하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이걸 그리고 이 재고 발표에 대한 경험치를 계속 쌓으셔야 돼요. 맞아요. 예, 매주 나올 때마다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네. 이런 이제 경험치가 쌓여야 이제 시장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한 2, 3분 정도의 좀 중요 레인지를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세 이거- 가지가 좀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네네네. 제가 지금 이제 화면 통해서 함께 보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30분 차트를 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원유 재고는 지금 구간에서 30분 차트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김은혜 네. 앵커가 좋아하는 네. 10분 10분 봉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네네. 또 다른 거 느끼실 거예요. 자, 10분 다르네요. 봉인데 오늘 1시, 2시, 3시까지는 별로 반등이 없다. 4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오실레이터는 어땠습니까? 매도하라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죠. 오. 그죠? 다 양의 영역이고 네, 빨간 여기서부터 불이에요. 돌파하고 네. 지금은 오실레이터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어. 네. 앞에 여기서 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흐름으로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네. 들었다 놓을 수 있어요. 그냥 밑으로 바로 그렇죠. 빠지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인 사살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분명하게 이제 팁을 65, 79, 11로 설정을 해라. 뭐 10분 봉으로 설정을 해라. 봉 하나가 10분이니까. 네. 놓고 네. 봤을 나와서. 때 예.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빠지면서 여기 수급선인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동평균선을 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밀리죠. 만약에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큰 그림은 내려갈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안 내려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가 확인되는 걸 보고 오실레이터라든가 이쪽이 확인되는 걸 보고 네. 매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고점에다가 들어가고 저점에 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오일 같은 경우 50불 오면은 항상 매물이 좀 만나고 그죠. 또 49불 가면은 또 반작용이 나와요. 그러다 49불이 안 되면 결국 이제 48불대로 후퇴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활용 방법으로 써보시면 절대적으로 호가를 본다거나 호가를 보면은 막 이 슬리피지가 커가지고 재고 때는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걸 호가를 더 이렇게 가려 놓으시고 그냥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봉이 이렇구나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따라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우, 네. 지금 실시간으로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순간에 나오셔서 이런 노하우 접목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해설위원님 말씀은 또 세 가지였어요. 이런 계약수의 조절과 그리고 레인지의 그런 확인 그런 말씀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한 1분 30초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일단 재고 발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함께 좀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자, 2230님이 오일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이라고 주셨는데 감수성이 풍부한 시청자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함께 좀 호흡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지금 문자가 좀 밀려 있어서 이후에 저희가 재고 발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자리 2079님은 또 대표님 반가 합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고 너무 기다렸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밤마다 기다리셨대요. 자, 해외 선물에 이 밤마다 기다리셨다는 말이신 것 같은데 자, 많은 문자와 지금 유튜브 채팅방으로도 네, 나왔는데 자, 잠시 후에 재고 발표를 만나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통해서 함께 볼까요? 자, 지금 송주시 해설위원님의 차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일 차트가 띄워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49.48, 49, 네. 지금 10분 봉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저희 10분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좀 약간 1분 봉으로 한번 맞춰 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랜만에 원유제고 같이 보는 거. 네, 그러니까요. 네. 요즘 통 관심을 안 줬는데. 그렇죠. 오히려 요새 또 움직임이 네. 별로 없어서. 네. 자, 지금 이제 5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우선 저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지금 1분봉이 밑으로 한번 밀렸어요. 먼저 뺐어요. 일단 밑으로 뺐고. 자, 지금 49.2달러대인데 정말 빠르게 수습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다시 원래 가격대로 수습하고 있는데 자, 지금 1분 봉으로 왔다. 272만 배럴 감소 예상에 네. 645만 배럴 네. 예, 감소치가 나왔고요. 재고가 확 줄었네요. 예. 네. 큰 폭으로 줄어서 순간 이게 휩소를 주면서 가격을 올린 것 같고 네. 지금 거의 3배가 예상치보다 예, 예. 3배가 좀 감소한 그런데 가격대잖아요. 네. 가솔린은 또 늘었어요. 재고가 예, 늘었나요? 예, 네. 가솔린은 또 늘면서 근데 상당히, 지금 예. 좀 차트 살짝 확대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1분봉 볼 텐데 다시 원래 가격대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네요. 옛날에 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움직임 폭이 30틱이거든요. 네. 출발 딱 해서 움직임 30틱이다. 네, 지금 1분봉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 상당히 움직임이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에 알던 원유가 원유가. 아니야. 그리고 가격대가 네, 네. 지금 사실 49불에서 50불대 걸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네. 자리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는 위아래로 사실 좀 이렇게 발돋움할 자리들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디딜 데가 없어요. 예, 디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한 40틱 정도 내외에서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 거고 네. 여기서 방향성을 찾는데 뭐 좀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가솔린 재고에 힘을 실느냐.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 같았으면은 네. 되려 눌렀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데 드라이빙 시즌이 예, 이제 어느 다 정도 이제 마무리가 다 지나갔고,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원유 재고 영향이 지금 지금 좀 이 더 시간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희라 캐스터님이 네. 민이 네. 된 느낌. 예. 아, 그렇네요. 예. 그러네. 예. 몰랐어요. 네. 계셨으면. 네. 릴라캐스터 지금 밖에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짓고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원유 재고 발표를 또 마스터님이 직접 나오신 이 자리에서 함께 중계를 좀 하니까 기분이 정말 새롭네요, 저희가 또. 그렇죠. 네네. 근데 정말 가격대가 49.51달러. 지금, 거의 이거는 뭐, 처음 시작할 때 가격대 정해져 똑같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49불을 지지하면 49.50. 저 49.50을 지지하면 50불. 항상 그 안에서. 단계가 예. 있군요. 그리고 뭐 터무니없이 49.15, 12 이런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제가 굳이 우리가 말하면 고점에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저점에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 네.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하라. 예를 들어 우리 지금 11시 32분인데 10분이면 11시 40분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11시 40분 정도가 되면 뭔가 좀 나오겠죠. 아직은 더 올라가겠어. 그쵸. 그러면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최소한 매도가 한다면 음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항대를 깬다거나 아니면 오실레이터가 앞에서 그쵸, 말씀드렸었던 오실레이터가 발생한 후라든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데 물론 이제 원유 재고는 일단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해봤자 30틱이다. 그러나 바닥에서 지금 봉 만들어진 만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네. 어떤 그 지금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노하우라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가장 우리가 시세를 보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선물만큼은
감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우, 너무 위험하죠. 예, 정말 네. 해외 선물은 23시간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5분 차트 뭐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 선물처럼 6시간짜리가 아니라서. 네. 그럼 왜 감으로 하면 안 되냐? 시그널 신호를 누구나 다 만들죠. 근데 이 시그널 신호를 업데이트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 어느 기준에 맞춰서 만들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죠. 되고 네. 또 하나는 보조 지표를 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심리적인 거를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얘는 내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사실 이 수치를 만들 때는 저는 다 1부터 거의 뭐 90 몇 가지 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네네. 잘 활용을 하시라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해선물 하는 이유가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하시라는 얘기고 하나 여기다 이제 더 첨부를 해드린다면은 앞에서 제가 이동평균선을 5일부터 120일선까지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21선이다라고 한다면 뭐 세력선, 돈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주식하실 때부터 많이 배웠거든요. 맞아요. 60일선 얘기하면은 우리 뭐 3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수급선, 뭐 외국인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120일선은 뭐 경기선 6개월선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네네네. 해외 선물에 수급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있나요? 없죠. 네. 없죠.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건 글로벌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121선 경기가 좋아졌다, 유가의 경기가 좋아졌다, S&P 경기가 좋다 이게 아니라는 그게 얘기죠. 없네요. 예. 물론 21선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볼 줄 아는 것은 61선 하나, 즉 수급선 하나 정도만 펼쳐놓고 본다면 자꾸 앞에서도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5일선, 20일선 하지 말고 60일선 하나,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60일선 네네. 하나, 또 MACD 지표 하나, 여기에 지표값을 바꿔라라는 잘 거. 보여요, 예. 차트가. 깨끗하죠. 보기 네네, 좋죠. 하늘에. 네네, 네. 그러니까 요렇게만 놓고 보면, 60일선을 이렇게 지지를 할 때 내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구나. 그죠?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또 반면에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60일선을 이렇게 하락할 때 이게 매도구나. 이런 거가 10분 차트에서도 나오고, 그죠. 30분 차트에서도 얼마든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30분 차트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횡보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S&P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네. S&P 같은 경우가 어때요? 30분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어저께 여기서 깨졌죠. 여기를 깨졌어요. 돌파하는 네. 힘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가면 저항이야. 네. 저항. 그죠? 저항이에요. 네. 자, 저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후, 그러니까 밤에 주로 12시, 1시가 넘어서 활발하게 되고 다시 3시, 4시가 되면은 캔들이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장사를 다 하고 어느 정도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큰 세력들은.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또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게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앞에 큰일이죠. 저점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2460 정도면은 굉장한 크기거든요. 2460, 뭐 2470, 2480 이렇게 가니까 챙기고 나가고 그들은 떠나요. 예, 또 고점에서 또 매도할 네. 자리를 네.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중심축을 60일선 정도를 놓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전 매매 노하우가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크루드 오일이 갑자기 확 밀려서 49달러 초반대까지 밀렸지만 이내 또 다시 회복을 하네요. 네. 역시 이 레인지 가격에서는 돌파가 좀 어려워요. 네. 위로든 아래든. 자, 지금 크루드 오일과 함께 실시간으로 원유 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요, 49.40달러, 골드 같은 경우는 1273달러, S&P는 2467.6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90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좀 밀려 있어서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89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그대로 읽어드려요. 저희 네. 가공하지 않습니다. 국채 선물의 신 황금연모님, 국채 선물의 시황이나 기초 지수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국채 선물의 신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국채 선물 시황이라든지 기초 지수는 무엇을 봐야 되냐? 조금 좀 포괄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뉴스를 저는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뉴스를 네. 분석하고 진입을 한다? 늦죠.
늦죠. 많이 늦죠. 예, 늦죠. 네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유로 FX 거래를 한다면 달러 인덱스를 같이 화면에 네. 두 개를 펴놓고 한쪽이 네.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가는 어떤 시속 게임으로 그쵸. 봐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국채를 보려면 금리 지표. 자, 네. 제가 금리 지표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네. 자, 요 금리 지표가 지금 보면은 우리 방송하는 시점부터 바닥을 이렇게 살짝 다지죠.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니까 제가 지금 그 15분 차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 자, 15분 차트입니다. 똑같이 15분으로 세팅을 해봅니다. 여기서 바닥을 다지를 때는 어때요, 국채는? 못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를 멀리서 뉴스를 저도 잘 몰라요. 지나간 거에 대해 뉴스가 이렇구나.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데 뭐 연준에서 얘기를 이렇게 한대라고 해서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걸 가지고 거래의 어떤 도구로 쓰시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 채권 이렇게 그 미 채권 금리 지표를 같이 펼쳐놓고 본다면 아 얘는 다지기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네. 자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보통 2240이죠. 네. 여기 정도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이 10년 국채는 대략 한 126.1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선 정도에서 126.10 정도에서 금리가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잘 네. 보세요. 네. 이게 10분 차트인데, 15분 차트인데,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고 오실레이터 돌파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5일하고 달랐죠. 네. 5일은 살짝 매도 흐름이 살짝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60일선을 깨고, 지금 이제 위로는 짧고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국채 같은 경우 60일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너무 네. 많이 벌어져 있으면 가까워지려는 작용이 발생하기 그죠. 때문에, 좁혀지려는. 얘 네. 이렇게 그 채권 금리랑 같이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지금쯤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지금쯤 빠져나가 청산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저가 네.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상승이 있고 계속 하락이 있는 게 아니라 박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단타 거래도 하실 수 있고 수량을 많이 한다면 아주 큰 돈을 버실 수도 있고 자 10계약을 6틱을 먹었다 가정한다면 6틱. 금방이거든요. 금방이에요. 6틱이면은 한 틱에 15,000원. 자, 2틱이면 3만 원이죠. 네. 4틱이면은 6만 원이죠. 6만 원. 6틱이면 갑자기 산수하다. 그렇죠. 9만 원 정도가 되죠. 네네네네. 자, 9만 원,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네네네. 자, 6틱을 먹었을 때 10만 원이 한 계약이. 그러면 내가 증거금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한다면 10계약을 했다면 네. 100만 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만 잘 활용한다면 하룻밤에 100만 원, 하루 종일에도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우리 급여를 버시는 분들이 연봉, 네네. 예, 연봉이 일일 1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천만 원 소득이 넘어가는데 없잖아요. 그렇게 네, 2천만 원 네, 네. 고소득을 받는 분 없잖아요. 근데 거래를 계속 지나간 거를 쫓아가서 거래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이 노하우도 재료도 수익과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량을 갖고도 50만 원, 100만 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게 이 채권 금리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달 내내 거래를 했었을 때 좀 500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다라는 거가 충분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두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보통 지표 발표가 없는 그냥 무난한 시장 속에서의 데일리 레인지는 한 15틱에서 25틱 정도 되고요, 채권은.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이제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요. 변동성이 적은 상품들은 그만큼 덜 위험하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증거금을 좀 낮추고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커지는 상품들은 증거금을 높이고 뭐 이 그게 레인지가 있는데 합리적인 거죠. 네.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원래 한 150만 원이었던 상품이 요새 10년 국채가 최근에는 110만 원 정도로 내렸네요. 그럼 안정성이 증명되는 큰 폭으로 부분이잖아요. 한 20% 정도가 지금 빠진 증거금도 저렴해진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세를 만들면서 사실 계속 상승 구간을 이어왔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러니까 그 뭐 알고리즘으로 돌리면서 이 상품이 이번 주에 증거금이 얼마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주로 10년 국채는 1,000불에서 1,500불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요새 한참 좀 증거금이 저렴한 시기다.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그리고 말씀하세요. 기초자산이 S&P 500 같은 경우는 500개 기업의 가중평균이잖아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개 기업의 가중평균이고 그리고 그 가중평균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영향력이 그만큼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뜻인데 채권은 좋은 점이 뭐냐? 그냥 미국의 10년 국채 채권 단순히 하나다. 하나로만 있기 때문에 현물 트레이더들이 뭐 나스닥 그러니까 애플이나 넷플릭스나 뭐 페이스북을 거래를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물 트레이더들이 10년 국채 현물만 사고 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물도 휩소가 없다라는 점.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상품이랑은 또 틀려요. 커머디티 쪽은 골드나 오일 쪽은 또 아무리 그 기초자산이 하나지만 또 현물 트레이더들이 그만큼 또 쥐고 흔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채권은 조금 또 커머디티 쪽이랑도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네. 매매를 하실 수 있다. 네. 일단 증거금은 파생 상품이 특성상 이런 레버리지라고 해야 되죠. 그 네네. 변동성 지수로 좀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증거금 자체가 네. 그런 안정성을 좀 표현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또 국채 같은 부분 또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도 또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자, 2099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지표 발표가 없거나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대안으로 어떤 상품을 하시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이 문자는 정말 포괄적인 문자예요. 그렇죠? 질문이. 네네. 이제 지표 발표는 경제 지표 발표는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가 가장 화려합니다. 네. 그죠? 첫째 주, 나머지도 마지막 주. 있는데 이제 강도가 좀 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별 3개짜리죠. 근데 단순하게 어떤 우리 국내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해외의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 이쪽에서도 같이 재료가 나오면서 움직여서 네. 거의 없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표가 월요일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잠잠해요. 심심하죠.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낮에 거래하지 마시고 본장 출발할 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해외 선물이 가두리가 있어서 거래를 못 합니다라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국내 시장에 한정된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요,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와 재료가 제한적일 수가 있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저도 그렇죠. 같이 시즌 1, 2 이렇게 신세계까지 같이 해오는 바 저도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주하고 이제 첫째 주가 고용 지표가 나오고 네. 뭐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GDP 이런 쪽들이 나오고 하는데 중간중간 또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별이 좀 많은 쪽이 항상 그러니까 한 주 안에도 주 후반이고 또 월로 봤었을 때는 첫째 주하고 마지막 주가 이제 큰 지표가 있고 보통 FOMC는 이제 둘째 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정말 쉴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네. 질문하신 시청자분은 네. 크루드 오일이나 그죠? 골드나 네, 그런 거 한두 제한된. 종목만 네네. 정해놓고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조금만 종목을 조금만 더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넓게. 네. 보신다면은 근데 이 국채나 우리가 S&P 자꾸 얘기하는데 네. S&P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움직임이 적고 갖다 도로 원위치되고 막 이러니까 S&P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S&P가 제가 우리 그 강의할 때 그런 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일일 변동포. 맞아요. 국채 일일 기억나요. 변동포, 네. S&P 일일 변동포, 또 오일의 변동포. 이 변동폭이 예를 들어 오일이 120틱이 하루의 변동폭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3등분으로 나누세요. 120틱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0틱 너무 정도만 욕심이에요.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 네. 자, 국채가 한 20틱 정도가 일일 변동 재료가 없었을 때도 움직였다라 하면 마찬가지로 3등분. 그래서 제가 6틱, 7틱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 그게 거기서 파생되는군요. S&P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실전 노하우라는 거예요. 어디 뭐 지표가 있고 글이 있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글로 배운 그런 네. 투자랑 이렇게 실전에서 배운 거랑 이렇게 노하우가 좀 그렇죠. 다릅니다. 확 와닿는 것 같은데, 자, S&P 나온
얘기하는 김에 지금 S&P가 아까 이전에 오후 시간대 가격대로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회귀가 됐는데 2,466까지 올라왔네요. 거의. 자,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마스터님. 네. S&P는 네, 제가 S&P를 좀 네. 볼게요. 자, S&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예상이 생각보다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고, 자,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추세를 보는 사람 입장이라면 저는 이제 30분, 60분 이상을 본다라고 네네. 했고, 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이제 10분, 15분 봉이잖아요. 네. 15분 봉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60일선을 이탈할 때 매도가 나와요. 자, 매도가 이렇게 나오다가, 대략 한 출발할 때, 네. 장 11시, 10시가 좀 넘으면서 매수세가 살짝 들어옵니다. 근데 매수가 네. 먹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실레이터가 네. 작죠. 작죠. 네. MACD가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돌아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저는 올라오면, 자, 제가 요거를 이해를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폭이 이만큼입니다. 네. 저는 항상 이 나누는 논리가 그날에 움직이는 틱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도 한 3등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매매를 할 때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보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 정도까지 반등이 올지가 나와요. 그러면 네. 대략적으로 한 2,470 정도 선 되면 오늘 아침 아마 출발한 가격 정도가 될 겁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그 정도 가서 매도를 다시 하는 거지 매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냥 네네. 쉬워 보이죠. 들어보니까. 근데 네네네. 활용을 아마 안 해보셨을 겁니다. 다들. 원래 좋은 전략이라는 좀 간단한 전략이죠. 하지만 그렇죠. 단순하게. 네, 네. 단순한 전략이 정말 좋은 전략인데 지금 실시간 채팅방으로 황금연모 마스터의 손절 방식은 정말 머리를 강타하는 내용이었다. 막 약간 이런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약간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네네. 이제 저도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그러니까 진입을 할 때 손절은 어디다 걸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입을 할 때 해외 선물의 변동이, 해외 선물이라는 건 자체는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절을 10틱, 20틱을 걸고 할 거면 이미 내 돈을 가져가라는 거랑 똑같다. 내놓은 거죠. 예. 네네. 내가 진입을 할 때는 이 방향이 맞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버티고 가는 것인데 정말 손절은 이 방향이 잘못됐어. 내가 정말 시장을 잘못 봤어.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손절이지 진입하면서부터 컷부터 잡고 들어가면 실패하게 되죠. 네. 그러면 한 번, 두 번 손절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못 들어가요. 그림의 떡이 네네네. 돼버립니다. 네네. 아무리 움직이면 네. 내가 들어갔을 때 꼭 안 움직였다가 내가 빠져나오면 추세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런 것 작은 같아요. 수익에 네. 만족하고 또 그렇죠. 자꾸 이익 실현하고 싶어. 그러면 하시고. 또 자주 매매가 또 되잖아요. 예. 또 매매가 또 잦은 매매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게 내가 보면 경기가 꼭 지더라. 약간 이런 이런 내가 거를 이렇게 들어가니 반대로 가는 거다. 오, 네. 네. 그런 아쉬운 매매는 이제 그만 하시고 또 정말 수익 잘 내는 그런 현명한 시장으로 끌고 가셔야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세미나도 해보면 정말 많은 거를 저는 전달을 해드리려고 많이 준비해서 해봐요. 그런데 문을 열고 끝나고 나가실 때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뭐 살까요? 그죠, 이제. 네, 우리 주식도 매매할 수 따지면 있겠다, 잘. 뭐 살까요? 오일 들고 있어도 될까요? 골드 어디 가서 매도할까?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저희가 이 의식 구조를 닦아드릴 수는 없지만 해외 선물은 앞으로 시장에서는 안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외 선물은 저를 위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제가 뛰어놀 이 공간이 너무 많은데, 네. 근데 이런 거를 저 혼자 갖기 너무 아깝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한테 많은 리딩을 받는데 컷정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래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좀 무장을 좀 하시고 시장을 보는 뷰, 그러니까 시세를 보는 호가를 보면 이길 수가 없고요. 네. 시장을 보는 뷰를 크게 가지고 보시면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가
글을 쓰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글을 잘 쓰는. 예를 들어 제가 시황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제 글을 잘 읽어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면 이제 매매 툴이 좀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정말 투자 상품들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종목들 그리고 상품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또 자신이 잘 아신다면은 그만큼 자신의 투자 패러다임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잘 알고 투자를 똑똑하게 한다면 정말 현명한 투자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문자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아요. 9901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지수와 국채 향후 전망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황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해설위원님도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이제 빕스 공포지수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공포지수가 지금 너무 최저치다. 10 이하를 너무 많이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과 완전 다르죠? 너무, 그러니까 시장이 장밋빛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장밋빛이 계속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를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변동성 지수라고 있는데 업종 차트에 네. 이 변동성 지수가 평균 4개월이나 5개월 정도가 되면 한 번씩 크게 움직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변동성 지수가 한 번 움직일 겁니다라고 네. 했었을 때 변동이 하나 커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새 정부가 네, 이 정권이 기대감에.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짧게 끝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됐고 4개월이 되니까 8월 달에 또 움직였죠. 크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북 리스크가 있고 네. 그러면은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2015년 있고 2017년 있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8월 중반부터 9월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핵심이 지금 이렇게 한반도 리스크가 네. 들어가 있어서 결론은 간단하죠. 네. 리스크가 오늘로서 끝이 안 난다면 결국에는 다른 악재도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당연히 매도 전략으로. 제가 한동안은 지수를 매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라만 오면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국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는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매도는 숏게임, 빠르게. 그래서 숏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하죠. 매도는 빠르게 강하게, 매수는 시간, 틱을 먹는 게임이다. 오래 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가는 도중에 왜 하락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크게 본다면은 매수를 놓고 보고 앞에서 제가 노하우 풀어드렸죠. 네. 자, 30분 차트도 보시고 1시간 차트도 보시고 2시간, 3시간, 5시간 차트를 봤을 때 60분 선은 수급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렇죠. 것처럼 그 위에 현재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 이걸 보신다면 시장을 좀 크게 그려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위기가 오늘 터졌어요. 그렇죠? 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국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크게 좀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견이세요. 정말 너무 장밋빛 예상이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정말 하얀 도화지에 정말 점 하나가 찍고 또 이렇게 오물이 튀기면은 더 크게 보이고 악재가 계속 터지듯이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송진식 해설님은 어떠세요? 저기 전문가님, 네, 마스터님. 네, 마스터님 생각하시듯이 네. 지금 뭐 똑같이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지금 하반기 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핑계 찾기. 의 모습이다. 이유 찾기. 네네. 이유 찾기. 내가 이익 실현을 왜 여기서 해야 되는가를 계속해 핑계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옐런의 지금까지 3년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은 물가 지수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네. 결국 마사지를 하고 시장 마사지를 하고 네. 뭔가 이렇게 발언들을 하는 거 보면 지수에 가장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옐런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네. 옐런 머릿속에 하나 있는 네, 거는 네, 네. S&P 500 지수인 것 같아요. 아, 이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이 온다면 흔히 말하는 결국 적당. 12월에도 네네네네. 금리 인상을 못 할 수 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좀 지수와 연관해서 좀 10년 국채도 같이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정답은 내 안에 있는데 네네. 그 말을 아직 꺼내지 못했다. 네.
정말 2시간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희가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저도 기다렸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기다리셨고, 실시간으로도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들을까요? 네, 오랜만에 방송을 진행을 했음인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변동이 좀 큰 날이었고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매매를 할 때 쓰는 노하우를 오픈을 해드려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구나라는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황금연못 덕분에 이거 하나 정도는 알았다 정도를 하시면, 저도 더 보람이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 이어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해설위원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주제가 해외 선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앞으로도 이런. 함께 하시죠. 예, 마스터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들, 이렇게 시장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갔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많이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황금연못 마스터와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함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